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이야기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생명공학 기업인데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티커는 RXRX예요. 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AI 산업 자체는 정말 뜨겁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엄청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4년 동안 계속 좀 내려와서요. 지금은 1년 중 가장 낮은 가격 근처에 머물고 있어요. 뭔가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죠? 네, 확실히 좀 대비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과연 앞으로 한 5년 안에 반등의 기회가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해요. 리커전의 그 AI 기반 신약 개발 방식, 이게 과연 특별한지, 또 성장을 이끌 만한 숨겨진 카드, 촉매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걸 좀 꼼꼼히 살펴보는 거죠. 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겠죠. 이 회사가 2030년까지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같이 한번 전망해 봅시다. 자, 그럼 먼저 리커전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이 회사의 핵심 목표는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그 전체 과정을요, 더 빠르고 저렴하고 또 성공률 높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비전이죠. 구체적으로는 가상인간 유전자 라이브러리라는 것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수많은 화합물들을 테스트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가상인간 유전자 라이브러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수백만 개의 가상의 인간 세포 모델을 컴퓨터 안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컴퓨터 안에요? 네, 그리고 AI가 이 가상 세포들의 약물 후보 물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걸 대규모로 시뮬레이션하는 거죠. 아하. 기존 방식으로는 이거 하나하나 다 실험해야 해서 시간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그 과정을 컴퓨터 안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 실험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성 높은 후보 물질을 훨씬 많이 그리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건 전통적인 신약 개발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게임인지예요. 그렇죠.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사실 임상 실험 단계까지 가는 약물 후보들 중 대부분은요.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실패해요. 아, 대부분이요? 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어렵게 시장에 나와도 개발에 들어간 그 막대한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허허, 정말 힘든 과정이네요. 리커전의 비전은 바로 이 성공률 자체를 AI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경쟁사들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성공적인 약물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더 높은 수익과 이익률을 달성하겠다. 이게 리커전이 꿈꾸는 큰 그림이죠. 단순히 자신들의 약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AI 시스템 자체를 다른 제약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 OS처럼 라이센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걸 이제 리커전 OS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컴퓨터의 윈도우나 맥 OS처럼요. 다른 제약사들이 리커전이 구축한 데이터 분석 도구나 예측 모듈 같은 것들을 자신들의 신약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플랫폼 사업도 같이 하는 거군요. 네, 자체 신약 개발 성공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기술을 판매하는 것까지 두 가지 방향으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리커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성장 촉매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우선 리커전이 AI 기반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꽤 초창기 주자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방식 자체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시대적 흐름을 잘 탄 면이 있죠. 특히 올해 초에 미국 FDA가 앞으로 동물 실험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AI 모델 같은 대체 시험 방법을 더 선호하겠다고 발표한 건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맞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규제 변화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리커전 같은 AI 기반 접근법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리커전의 기술이 좋다는 걸 넘어서 이제는 규제 환경 자체가 이런 기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 시장 환경 자체가 유리해지는 거네요. 네, 다른 제약사들이 리커전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거나 최소한 협력 관계를 맺으려는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리커전이 업계 표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리커전이 그 엔비디아와 손잡고 제약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중 하나인 바이오 하이브 1을 구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 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냥 뭐 빠른 컴퓨터를 가졌다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이 슈퍼컴퓨터는 리커전에게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어요. 경쟁 우위요? 네, 신약 개발, 특히 AI 기반 신약 개발은 결국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방대한 생물학적, 화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걸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분석해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슈퍼컴퓨터는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핵심 엔진인 거예요. 아, 데이터 처리 능력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바이오 하이브 1은 리커전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그 페타바이트 규모의 엄청난 생물학 데이터셋과 결합해서요. 다른 회사들은 좀 따라하기 힘든 수준의 복잡하고 정교한 AI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킬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수많은 유전자 변이랑 약물 반응 사이에 그 미묘한 관계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특정 질병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새로운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와, 그 정도까지요? 네. 이건 단순히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걸 넘어서 AI 모델의 질 자체를 높여서 경쟁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유망한 신약 후보를 발굴할 잠재력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군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단순히 속도 경쟁이 아니라 AI 모델의 성능과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상 파이프라인에서의 실제적인 진전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물론이죠. 결국 약이 나와야 하니까요. 현재 4개의 후보물질이 임상 시험 단계에 있고 전임상 단계에는 더 많은 후보물질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파이프라인이 계속 진행 중이죠. 특히 머크, 로시, 제넨텍, 사노피, 바이엘 같은 정말 쟁장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에요. 네, 그 파트너십들이 중요하죠. 이 파트너십들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이 파트너십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첫째는 재정적인 부분인데요. 리커전의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의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마다 파트너사로부터 마일스톤이라고 불리는 기술료를 받게 돼요. 아, 돈이 들어오는 거군요. 네, 이건 아직 자체 수익이 없는 리커전 같은 회사에게는 정말 중요한 현금 흐름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숨통이 트이겠네요. 둘째는,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파트너십들이 리커전의 AI 플랫폼 기술에 대한 검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검증이요? 네, 머크나 로슈 같은 거대 제약사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리커전과 함께 신약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리커전의 기술이 어느 정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거든요. 일리가 있네요. 만약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라도 나온다면 이건 단순히 해당 약물 하나에 대한 성공을 넘어서 리커전의 AI 접근 방식 전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돼요. 와, 파급 효과가 크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파트너사들은 협력을 더 강화하려 할 거고 또 새로운 파트너사들을 유치하는 데도 훨씬 유리해지겠죠. 성공적인 임상 결과 하나가 연쇄적인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정리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런 거겠네요. 2030년까지 리커전이 자체 개발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최소 1에서 2개의 신약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네, 그게 베스트죠. 다른 파이프라인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 진전을 보여주고 또 리커전 OS 라이센스 사업도 활성화되고 새로운 대형 파트너십 계약까지 추가로 체결하는 그림. 그렇죠. 모든 게 잘 풀리는 거죠. 만약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인정받게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살펴봐야 할 위험 요인들도 만만치 않죠? 네, 당연히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그 어두운 측면, 리커전이 넘어야 할 상당한 난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역시 아직 승인된 제품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 아닐까요? 네, 그게 가장 큰 호들이죠. 물론 신약 개발 자체가 원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실패 확률도 높다는 건 사실이에요.
리커전도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건 업계의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AI 방식은 달라요. 더 효율적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말만으로는 안 되죠. 시장은 결국 결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아요. 증명이 필요해요. 아무리 기술이 혁신적이라고 해도 실제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리커전이 2013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꽤 오래됐네요. 네, 10년 넘게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해왔는데 아직 임상 2상이나 3상 같은 후기 단계에 진입한 후보 물질이 없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들의 AI 전략이 전통적인 방식보다 정말로 우월한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 성과가 없다면 그럴 수 있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가시적인 성과, 즉 최종 승인에 가까워진 약물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AI가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그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 분야의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문제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경쟁 심화도 무시 못하죠. 리커전이 초창기 주자였다고는 하지만 이제 AI를 신약 개발에 활용하려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빅파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까지 다 뛰어들고 있죠. 더 이상 리커전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닌 거죠. 그렇죠. 특히 일라일릴리의 움직임은 정말 예의주시해야 해요. 릴리요? 어떤 움직임이죠? 릴리는 최근에 튤랩이라는 자체 AI 기반 신약 발굴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일부 소규모 생명공학 기업들에게 이 플랫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했다는 점이에요. 네, 무료로요. 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릴리는 리커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제약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방대한 임상시험 데이터, 성공이든 실패든요. 그리고 실제 환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아, 데이터 규모가 다르군요. 네, 튤랩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릴리는 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얻고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AI 모델을 더 빠르고 정교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와,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인데요. 한마디로 릴리는 자신들의 막대한 자원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신약 개발 분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이런 거대 기업의 움직임은 리커전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에게는 엄청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우리도 AI 해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와 자원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과연 리커전이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강력한 경쟁자들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게 관건이겠죠. 지금까지 아직 승인된 약물이 없다는 점, 즉 미미한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쉽사리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아직은 물음표가 많죠.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되는데 리커전이 확실한 기술적 우위나 임상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점점 더 어려운 위치에 처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위험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5년 후, 그러니까 2030년쯤 리커전은 어떤 위치에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매우 다른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은 이 중간 어딘가에 있겠지만 양극단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록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지는 않지만 리커전의 AI 신약 발굴 엔진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경우예요. 아, 성공하는 시나리오군요. 네, 예를 들어 임상 2상이나 3상에서 아주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하거나 심지어 첫 번째 신약이 FDA 승인을 받는 거죠.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의구심을 한 번에 날려버리고 리커전의 AI 접근법의 잠재력이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 될 거예요. 와,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면 주가는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훨씬 더 냉정한데요. 아, 어떤 거죠? 임상시험에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개발이 중단되는 실패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예요. 아, 실패하는 경우? 네. 동시에 릴리의 튤랩 같은 경쟁 플랫폼들이 더 빠르게 성과를 내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리커전은 AI 신약 개발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는 그림이죠. 경쟁에서 밀리는 거군요. 이 경우에는 2030년까지 리커전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한 시장 가치를 잃을 수도 있어요. 기술의 약속과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 사이에 깊은 간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정말 극과 극의 시나리오네요. 뭐 아니면 도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겠죠. 위험 평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현재로서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위험도도 높은 투자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이죠. 따라서 이런 높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만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네요. 참고로 저희가 살펴본 분석 내용의 출처 중 하나에서는요. 해당 글을 쓴 기고가가 개인적으로 일라일릴리, 엔비디아, 그리고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또 그가 속한 매체는 머크, 엔비디아, 로슈 홀딩스 에이지를 추천하고 있다는 공시 정보도 있었어요. 이건 어떤 특정 관점을 지지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보를 판단하실 때 이런 배경 정보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정보 공개는 중요하죠. 투명성을 위해서요.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는 정말 혁신적인 AI 기술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신약 개발이라는 산업의 냉혹한 현실, 그리고 10년 넘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 또 일라일릴리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의 등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에 직면해 있어요. 네, 정말 도전 과제가 많죠. 엄청난 잠재력과 그에 못지않은 위험이 공존하는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리커전이라는 한 회사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여러분께 좀 더 넓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리커전이나 릴리의 튤랩 같은 AI 기반 신약 발굴 플랫폼들이 과연 성공할지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요. 그 결과는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제약 산업의 풍경과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는 속도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정말 큰 질문이네요. 만약 AI가 정말로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성공률을 높인다면 인류의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혁명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AI 모델이 가진 데이터 편향성 문제나 예측하지 못한 복잡성 혹은 규제 문제 같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AI 신약 개발에 대한 지금의 뜨거운 기대는 다시 한번 차갑게 식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것이 단순히 리커전이라는 개별 기업의 주가를 넘어서 앞으로 생명공학 분야 전체의 투자 전략이나 미래의 의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깊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